그다음에 여기다 뭐 그러면 이들 지역에다가 중공업 지역에 종사하는 천연주택 기숙사 임대주택 입지를 검토하겠다는데 참고로 이번에 서울시가 그 시프트 정책하고 이거를 싹 바꿔치기 한대죠? 혹시 보셨어요? 원래 제가 이거 시프트 할 때 장기선택주택 지구단위 깨수리 침수 할 때 역세권 나오면은 역사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출입구요. 출입구 500m로 바뀌었다고요. 예. 여러분들 출입구 500m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파가 커요. 그 다음에 청년주택 있죠? 청년주택도 어떻게 됐어요? 출입구에서 원래 250m거든요. 이것도 바뀌었죠. 얼마로요? 300m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청년주택 사업을 갖다 굉장히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지부지했던 것이 뭐냐면은 역세권 중심지로 놨단 말이에요. 출입구를 바꿔놓으면요. 기존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던 면적 중에서 40%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요.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거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장기전세 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한번 그거를 국가에서 한번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2015년도에. 근데 그게 법적으로 희지부지 갔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역사 중심지가 아니라 출입구 중심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미 했던 거잖아요. 국토교통은 한번 검토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뭐예요? 얼싸 좋다고 확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좋아해졌어요? 아니 갑자기 강남 사람의 마음들이 이제 흔들리잖아요. 박원순 안 찍으려고 했더니 박원순이 확 바꿔놓으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희지부지는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이슈몰이를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 당선이 되는 거지 이슈몰이 못하면 당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프트를 줄 수 있는 면적이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혜택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한테 창동도 250m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구로 변경돼 버리면은 간당간당한 것도 있고 간당간당한 것도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이게 이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바뀌게 되면요. 조례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지침서 바뀌면 돼요. 그 장기전세 지구단위 깨수리 지침서 바뀌면 되거든요. 그거 바뀌어지게 되면은 사업자들이 무지하게 달려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이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재화 인쇄 등 기존 특화 산업 보전 및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수재화 거리가 A, B, C, D, E까지 있어요. 이 동네가 수재화 거리가.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뭐라 쓰세요? 보전 및 육성이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수재화 같은 거리에 보면은 수재화들이 같은 보면은 조그만한 가게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 번에 몰아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존한다니까 고기는 보존할 거잖아요. 그냥 고기만 빼고서 개발한다? 그거 웃기잖아요. 제가 우리 국토기본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교집합은 도대체 뭘까요? 네? 가운데 교집합은. 이게 재미난 건데요. 아니죠. 이거 베트남 여행 가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이게 하나 걸려가지고 머릿속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 지역이고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호재가 있는 곳이죠. 겹쳐지는 곳. 원래 이런 도시 중에 만약에 개발할 때 도시 지역인데 여기가 도시 지역인데 항상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근데 도시 지역에서도 뭐 했어요? 생산 녹지는 있고요. 그렇죠? 그런 자리들이 기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기본에 보면은 기존에 본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같은 게 기본적으로 보존이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산이 있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개발 호재가 터지면 이게 어떻게 변해요?
인정? 당연스럽게 일로 가겠죠. 그렇죠? 도시화 되겠죠. 그럼 개발 호재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걸 꺼낸 게 유형이 뭐냐면요. 얘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도시 지역인데 보전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교집합에 속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요. 이런 도시 지역에서 개발과 보전이 나오면 이 지역은 거의 빼고 간다는 생각하면 되세요. 얘는 그냥 도시와 비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에서 여기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여기는 보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붙여지는 거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보전이에요. 그다음 밑에 보면요. 주거산업, 혼재, 주거기능 밀집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 기능 같은 주거 지역에 준하는 관리 유도, 영세 제조업 진흥 유지 뭐 이렇게 쭉 가고 있다는데 여기는 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 밀집 지역. 그렇죠? 네. 주거 밀집 지역은 주거 관리 기관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가겠어요? 환경면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가겠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숲 일대 특화 자리를 갖다 만들겠다고 나와요. 서울숲이 여기 있고요. 이게 3편 레미콘 공장이에요. 여기 일단 싹 바뀌겠죠. 더 커진다 보시면 돼요. 서울숲이 더. 서울숲에다가 뭐 증가하고 있는 공방, 카페 등을 지원해서 특화 자원을 육성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바뀌죠. 여기 뚝섬역에서 이쪽으로 오면요. 여기 카페하고 공연이 되게 많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근데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장 용답 지역이요. 대부분 지하철역에 접근 용이하더라.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마장동 일대의 주거관리 지역 및 주거관리 및 대생사업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그거 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장동 축산물시장 도시재생 활성화하기 위해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이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면 주변 지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보시면 경북 동북선 전략 7에 보면 동북선 경제안전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마장동 축산물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인데요. 이 축산물을 갖다가 아무리 정비 시설을 현대화하고 뭐 그래도 뭐 하나 안 고쳐진다? 악취는 안 없어져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2 여기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한전 물류센터 부지가 옮기래도 얘하고 여기가 거리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근데 여기보단 냄새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움직여지면 여기에는요. 마장역 있죠. 마장역도 좀 바퀴 소리가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축산물 시장 여기 있더라도 소규모 창고라든 냉장고, 냉장실, 냉장이 여기 다 있어요. 이 근처에. 한번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한전 물류센터 한번 볼까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한전 물류센터 부지 개발을 통해 낙후 침체되는 지역을 재생 활성화 유도하겠다. 도시관리계 변경 검토하고 개발 추진 시 주민센터, 생활권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상업시설 계획 시 주변 정통시장 업종을 고려해 정통상권 피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전 물류센터 부지를 개발하면은 뭘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업시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그러면 요 도로하고 요 도로 사이에는 요 가운데 있죠. 얘 상업시설로 가는데 얘 상업시설로 가주면 상업적이잖아요. 그럼 얘 가운데는요. 병 떠 있잖아요. 봉. 그쵸? 그걸 한번 볼까요? 마장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전 물류센터 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부지 크죠? 한번 지적 편집도 한번 열어볼까요? 잘 보세요. 다 이종이죠. 지금 다 이제 이종이잖아요, 다. 여기도 이종이잖아요, 이거 다 이종. 여기 다 이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예요? 3종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 이거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봐도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겠죠? 이렇게 묶겠죠? 묶기 딱 좋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종전 부지나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뭐 한다?
큰 도로 옆에 놓고 나서 한 방에 다 엮어가지고 걔를 정상화해주기 힘드니까 주변 지역까지 뭐 한다? 혜택을 줘서 한 방에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에 이 마장역에 있는 한전 물류 부지를 갖다 센터를 갖다 뭐 한다? 이전 계획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전하겠다, 누가 산다, 뭐 판다 이런 얘기 딱 나오면 뭐 한다? 여기 가서 하면 돼요. 이런 데 여기 주택가거든요. 여기 주택가, 여기 주택가, 여기요. 가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또 그냥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좀 나아요. 골목 요 하나 여기 딸랑했고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동네가 다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냉장실 만동네라고. 여기도 있고 뭐 육가공업체 막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뭐 여기 보면은 골목골목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아래층은 이런 것도 있고 뭐야 그 뭐 빌라도 몇 개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혹시나 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빌라 같은 경우 매입해 두셔도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혹시나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며칠 전까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데 나온다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무리 빌라도요 지금 이종에서 뭐 한다? 일반 상업지로 바뀐다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빌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럼 여기다 표시해놨으니까 요 사이죠, 여기 사이. 요렇게요.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놓고 뭐 한다? 쭉 해놓고. 나중에 상업적으로 변경될 거예요. 언제 한다? 한전 물류센터제가 판다, 안 판다? 어디 들어가면 있어요? 한전 들어가야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구예요, 여기가? 성동구죠. 성동구 업무 계획에 보면은 이걸 팔아서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뭐 한다? 미리 알고서면 뭐 한다? 들어가시면 돼요. 성동구 업무 계획을 보니까요. 계획만 잡혀졌지 언제 판다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한전하고 협의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나올 때는 한전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 이런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하겠다 나오죠. 그러니까 장안평 일대 정비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얘는 항상 장안평역에서 자동차 시장이 저기 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튜닝 사업이다. 그래서 튜닝 사업이 활성화되면 무조건 투자 가치 있는 동네예요. 튜닝 사업이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밑으로는 여기가 지금 다 장안평 일대 이 중고자동차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서 못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걸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갖다가 바뀌어지게 되면요. 많이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뭐가 갈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 혁신센터 장안평 일대 여기 다 중고 매매 단지가 쭉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 공원을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넘어가려면 어디로 넘어갈 거다? 성수역에서 일로 넘어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필 계획을 보니까 뭐 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보행교를 만들겠다. 그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서남물재생센터는 2004년인가? 그리고 얘가 24년, 그러니까 얘가 27년도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안평 한번 볼까요? 여기가 장안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자란 말이에요. 여기 매매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있을 거예요. 매매시장이다 보면 여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잡하니까 이루다 이렇게 올렸죠. 지구단위 계획을. 쭉 올렸죠. 근데 아까 올린 것보다는 밑에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더 우르다 올라왔던 걸 줄여놨죠. 아니 잘 보세요. 아까 그림상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생활권 계획에 나온 거 보면은 우로 올라가 있어 없어. 이만큼 사라진 거예요 지금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새로 변경되면요. 여기 놓은 거고 여기 파란색 있는 부분 있죠 안쪽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상업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자동차 상징 거리를 조성하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다가 뭐 한다? 자동차 부품 판매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쪽에는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중고 매매 단지를 관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요. 답이 없는 게 뭐라고 확정지어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최근에 많이 적기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오피스텔 많이 살 거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피스텔을 많이 살지는 않고 그냥 출퇴근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요. 단지 여기 보면은 음식 문화 특화거리 있죠. 참고로 맛있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장사가 잘 돼요. 대부분이 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음식 먹어본 것 중에 하나 보리밥집이 있는데 나 보리밥집에서 한층 면적이 이게 1층에 딱 있는데 1층 면적이 한 200평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점심 때 저런 200평 면적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면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보리밥집인데. 그렇게 맛있는 걸 모르겠는데 일단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그랬듯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이거예요. 중남 물재생센터 복합개발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지를 육성하겠다.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재생센터 하면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뭐야? 지역 및 도시 산업 육성하는 거 있죠. 여기는 하수처리 고도화, 수변 주거 기능 도입. 이쪽에다 뭘 도입하겠다? 얘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산업 단지 조성. 그래서 만약에 튜닝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튜닝 사업 한다 해가지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결론은 뭐겠어요? 얘가 빨리 가겠죠.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 튜닝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얘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이 밑에가 뭐예요? 주거거든요. 주거 기능 도입하겠다는 거. 주거 기능을 도입하면은 누가 혜택 받느냐?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반대편 쪽에 있는 거. 길 건너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중랑천 건너 하나 있는데 정말 진짜 서울시에서 가장 좀 싼데 얘가 혜택 받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해드렸죠. 그래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장안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늘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무조건 튜닝 산업이에요. 튜닝 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럴 때 장안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튜닝 사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장안편 여기 오피스텔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튜닝 사업하는 애 돈이 세요. 얘들은요 고기능 인력이에요. 튜닝 사업하는 애들은 인건비가 세다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지역의 주변에 동북권 광역중심 위상 제고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늘 그랬죠. 왕십리는 뭐 한다? 이미 완성 단계다. 그래서 크게 뭐 한다?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왕십리역 일원에다가 상업 업무 교통중심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다 이제 왔고요. 단지 하나 성동 경찰서, 성동 우체국 등 대규모 가용지 개발 시 앵커 시설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얘는 이게 들어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들어와야지만. 그러니까 얘들 어디다 이전을 하고 성동 경찰, 성동 우체국 갖다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왕십리 일대 특별하게 뭔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북 경전선 신설 등 역세권 중심으로 컴팩트 개발해서 뭐 하겠는데 이미 뭐 벌써 할 거 다 했고요. 이런 것이 이전되면서 그 자리에다 뭐 한다? 행복주택을 짓든지 뭐든지 복합 개발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크게는 그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왕십리가 지금 다가구라든지 원룸주택 같은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센데 앞으로 여기서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투자 가치는 없어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7년, 거의 한 7년, 8년, 거의 10년 전 사이에 그 사이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억에서 5억 사이 갔던 거지 지금은 30, 40억씩 가니까 좀 너무 센 거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제가 금호 옥수 지역 한번 볼까요? 금호 옥수 지역은 이쪽이에요. 옥수동, 금호동 이쪽에. 여기 이제 배우 주거지 근린 상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구 단위계 정비하고 금난 시장 활성화 아직 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다른 건 두 번째 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옥수동이 갑자기 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그래요. 옥수 삼성 아파트라는 리버첼인가 뭔가 봐 그렇죠? 이름이 리버첼인가? 리버첼 뭔데? 리버제? 우린가 그건데 얘가 아파트를 규모하게 줘놨어요. 이거 원래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를 조금씩 틀어가지고 나가지고 창문만 좀만 열면은 창문 사이에서 한강정원 조금씩 다 보이게끔 해놨어요.
얘 대저층 아파트거든요. 최하가 8층, 최고가 18층, 20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래도 한강 조망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보이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참 희한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안방에는 한강 조망이 없는데 건너방에 한강 조망이 보여요. 그래도 한강 조망권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요. 초창기 때 분양할 때 얼마 안 왔습니다. 초창기 때 24평짜리가 3억 8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7, 8억 갑니다. 그게 한강 조망권이 있는 거 없는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수 삼성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변 지역의 가격이 견인해 버렸죠.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다 구릉지란 말이에요. 얘가 뜬 이유는 뭐냐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한남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남산까지 가거든요. 이래서 이게 좀 이래서 유명해지게 돼. 이게 이제 시작된 건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여 금호역하고 옥수역에서 한참 걸리거든요. 옥수역에서 한참 걸리고요. 뭐 금호역에서 더 걸리고요. 제가 걸어서 가더라도 여기가 이제 계단도 좀 있고 이렇게 해도 제가 빨리 걸으면 7, 8분이에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10분 이상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비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강 조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대는요. 전부 다 구릉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쪽은요. 기존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아파트들. 용적률이 아시다시피 250, 290까지도 받은 짱짱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세가치 없어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게 나중에 재건축되더라도 뭐한다? 그만큼 값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가시면 아세요. 여기 이 동네 한번 가보셨어요? 눈 오는 날 절대로다가 뭐예요? 못 올라가요. 이쪽 동네 옛날 아파트들이 언덕백이라고 이렇게요. 그러다가 여기 넘어가는 길 보면 아시잖아요. 한 높이 한 20m, 30m 이렇게 딱 옹벽 쳤잖아요. 여기 이런 동네예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재건축해서 값이 올라간다? 한강 조망권이 있다 그래서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수변 특성 주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릉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생활권계획이 뭐라고 나왔어요? 수변 지역과 그 다음에 수변 특성 주거지와 그 다음에 구릉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잖아요.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니까 높이 제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높이가 구릉지에는 높이가 20층짜리 아파트야. 그럼 나중에 가면요 10층으로 쪼개버린다고요 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없다. 없는데 사람들은 늘 이런 거 갖고 덤빈다니까요. 옛날같이 똑같이 가진 않아요. 서울시는 기본적인 정책이 한강변이나 어디는 정책이 주거지는 전부 다 정책이 뭐다? 스카이라인이에요. 스카이라인. 이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서 덤빈다고요. 여기 보면은 금호 20차 있죠? 주택 재개발. 그쵸? 그쵸? 이거 몇 층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최하층 8층. 이게 17층인가 18층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그것도요 옛날에 받아놓은 거여가지고 그것도 통과됐지 안 그랬으면요 바로 옆에는 산이잖아요. 이 산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이에요. 옆에 있는 산보다 아파트는 높으면 안 된다고요. 중심 지역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구릉지에 있는 곳 같은 경우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사업 추진 시 구릉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낮게 하겠다니 낮게. 구릉지 경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구릉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높이를 일정하게 딱 쳐놓는 거야. 이렇게요. 해놓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는 높이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여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28층을 가더라도 여기는 몇 층? 8층이에요. 높이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게 서울시가 정책하는 스카이라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삐쭉삐쭉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조그맣게 하고 여기는 더 이거 하고 여기는 이만큼 올리고. 그렇죠?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망권 확보하려고 쌩 난리쳤잖아요. 근데 지금 안 통한다고요. 그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호지구 한번 보시면요. 금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금호시장, 금남시장이 있어요. 해피는 금남시장이에요. 남자들 올지 말라는 시장이에요. 농담이고요. 이런 저는 시장이 많은 곳은요.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지만 시장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가져가겠다, 무슨 뭐 하겠다 하는데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은요. 추진이 곤란하시. 그렇죠? 그렇죠? 시장 재생 사업을 가져겠다. 그래서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생 사업하겠다. 이게 뭐예요? 말이 재밌잖아요. 문화관광형 시장. 그게 뭐예요? 아니 외부에서 여기 놀러 오게 하는 사람들을 놀러 오는 관광객들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모태가 광장시장 모태예요. 여러분들 관광시장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광장시장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다 뭐예요? 일제시대 때 시장을 갖다 통폐합시켜주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갖다가 어지럽혀 놨을 때 뭐 친일파라든지 머리터 만져줄 때 민족 자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만든 게 광장 주식회사예요. 광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시장 주식회사예요. 거기 시장 사람들이 뭐예요? 돈이 조금씩 내가지고 그 일대를 다 뭐예요? 주식회사를 만들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뭐예요? 시장에 단 한 번도 다치지 않는 곳이 광장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시장은 옛날부터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서울시가 야 관광시장에 와서 시민들 불러놓고 나 뭐예요? 상가 번영해 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시장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야 한 100년도 더 된 시장이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좋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마인드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화장실 다 준비해놓고 뭐예요? 싹 거리 정비하고 위에 캐노피 다 얹고 광장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 사람들 와서 광장시장 제일 많이 가요. 뭐 관광시장 가면 뭐 있어요? 뭐 결국 뭐 빈대떡하고 뭐예요? 네? 네? 빈대떡하고 순대죠. 근데 그런 게 뭐한다? 관광형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를 오겠다? 안 와요. 애들이 미쳤다고 여기 오냐고요.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거 해놓고 여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애들 안 갑니다. 여기 외국인들 한번 가면요. 겁나서 도망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금남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하겠다. 그럼 보면서 간판 및 안내판 정비사업, 가로등 정비사업, 불법시설물 단속. 그렇죠? 이게 결국 뭐예요? 안 돼요. 근린상업 중심지로 끌고 간다 해도 시장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근린상업 중심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중랑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갈게요.